네, 국내 증시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3월 9일이죠. 네, 3월 9일 월요일이고요. 네,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전 중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이 코스피 5천선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경고불이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이제 꼬리 말고 올라가 주면서 5,200선 회복해주고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 공포가 좀 상당히 심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공포가 커지면 우리는 이제 그간의 역사를 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답을 찾고 미래를 대비해야죠. 자, 그래서 과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1973년이에요. 1973년 이 욤키푸르 전쟁,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전쟁입니다. 이 욤키푸르 전쟁, 그렇죠? 이때 당시 이 S&P 500 지수가 이 43%가 폭락하게 됩니다. 전쟁보다 이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무기화가 된, 그렇게 해서 증시가 무너뜨린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대 이제 걸프전이죠. 이 걸프전 때도 S&P 500 지수가 석 달 만에 뭐 20%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종전으로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 러우 전쟁이 있죠. 러우 전쟁과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때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지만 일주일 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한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년 전에 이 과거에 있었던 전쟁 이후로 대부분의 전쟁과 이런 분쟁에 대한 증시 복구가 늦으면 1년 이내 모두 해결되었던 사례가 있다라는 말이죠. 빠르면은 또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히 좀 낙폭이 컸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굉장히 좀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 하락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뭐 삼전, 뭐 하이닉스, 뭐 대부분 뭐 현대차,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했느냐? 아니죠. 그러면 한국 이제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과 이로 인한 이제 유가의 폭등, 그 결과값으로 나온 전 세계 지수 하락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월스트리트의 기업들, 월가라고 하죠. 월가의 기업들, 즉 외인 자산 운용사들인데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들어봤죠.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메릴린치라든지, 그렇죠?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굉장히 거대 자본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코스피의 이 장기 목표치를 낮췄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고저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장기적인 목표 지수를 6,500선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즉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하고 돈도 많은 기업이 설정한 가치에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이 현재의 지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가 이 밑으로 더 빠지지 말란 법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런 법은 없죠. 우리가 저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모두가 억만장자가 되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코스피 지수는 절대로 지금의 이 바닥자리보다 낮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 날 거고요. 그로 인해 하락했던 증시는 결국에는 복구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아, 이거 우량주들 바닥 세일할 때 미리 담아둘 걸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량주들, 이 대형주들 악재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인도 기관도 전부 다 팔고 있다. 이거 개인들만 사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죠. 그럼 지금 사는 개인들은 진짜 바보일까요? 자, 외인과 기관은 절대로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은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국민연금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굴러가요. 근데 1%라도 이 꽝이 있는 도박에
돈을 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 30조를 굴리는 골드만삭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30조를 굴리는 골드만삭스예요. 자, 단 0.1%라도 이 30조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위기가 있다면 투자를 할까요? 99.9%로 번다라고 해도 0.1%의 확률로 30조를 전부 다 날릴 수 있다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가 유망하다고 해도 눈물을 머금고 현금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과 외인이요. 정말 미래가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알 수 있어도 이 설마,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개인들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은 개인뿐이죠.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1%든 0.1%든 개인들도 망설여져요. 아, 이거 내 전 재산인데 괜찮을까? 아, 이 돈 잃으면 정말 내 인생 끝장인데. 이런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개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는 개인들은 이 정도면 살만한데 하고 대형주들, 우량주들 조금씩 주워 담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외인이 다 들어오고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빨간 장대봉이 나오고 나서야 들어갑니다. 아, 이제 오르네. 나도 한입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물려요. 또 당했다 싶죠.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이 타점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국내 증시의 장기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현재의 지수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히 fear죠. 두려움, 공포.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 외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외인들은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 하지만 기관보다는 덜 보수적이에요. 개인이 개인을 따라가면 메이저 세력인 외인과 기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대형주들의 주된 이 메인을 잡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등락 구조의 형성입니다. 상승세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이 개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보통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개미털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각 저점이라고 불리는 곳에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장보다 더 오른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최근의 주식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혼자서 감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은 이 국제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적인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스피 폭락했고 매도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오늘 발동까지 겹쳤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쟁 사례들, 이 종전 이후 복구가 점차 빨라지는 걸 확인했고 그 복구 이후에는 오히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코스피 고점은 이 6,347, 6,300선 부근이었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이 5,200선까지 밀렸어요. 최소 5,100선, 5,100선까지 밀렸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 가격대의 매물들은 전부 다 쌓이고 지지선은 굉장히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자산운용사들 장기 목표가를 전혀 내리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핵심 우량주들의 악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죠. 앞으로 공급망이 원활해지면 매출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것도 미리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변화되는 사항 뭐가 있느냐? 코스피 지수가 변동되는 이유 단 한 가지. 국제 유가 변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안정의 시기, 그때가 바로 외인들이 다시 들어올 타이밍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 여윳돈이 있는 사람만 더 배부르게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제 유가에 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죠. G7
비축량 풀겠다. 그러면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 유가 변동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출렁일 거고, 그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상승과 하락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게 될 거라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라이브 방송에서 각 종목별 타점을 잡아드리곤 했었는데, 이번엔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방송으로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소통도 힘들고, 또 생각보다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으로 했던 게 이 시청자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 곁으로 좀 한 발 더 다가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숟가락을 들고 아예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매수매도 타점을 각 종목별로 이제 제가 공개를 한 게 방송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제가 제 개인 번호 잠깐 하나 띄워놓을게요. 요거는 지우고 010-8065에 6865 8065에 6865. 자, 여기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고 오셨으니까 코스피 200 종목을 들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인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명 요거를 이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제가 저장을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대응 타점이나 현재 이슈, 국제 유가 동향 등 전부 잘 잡아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방송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를 거고, 무엇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065에 6865 8065에 6865 여기로 이제 코스피 종목 들고 계신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하고 대응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좀 몇몇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빚이 있었어요. 빚이 한 3억 2천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뭐 정말 너무 힘들었죠. 이게 마이너스로 있으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3억이란 돈이. 그래서 진짜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요. 뭐 정말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그때 저한테 뭐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도 없었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위기감 속에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굉장히 서러웠던 기억입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전업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게 됐을 때 빚은 다 갚았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병이 다 나았죠. 그래서 좀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이건 제가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시장은 이 혼자서 선택해야 하는 그 책임이 이게 너무나도 큽니다. 이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함께 하면은 확실히 마음의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겁 먹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